안녕하십니까, 홍파베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강서구에 있는 약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아파트가 이제 작은 평형대 같은 경우는 수납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도식 아파트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가능한 한 세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컨셉과 무드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었던 거는 따뜻한 느낌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우드 앤 크림 조합으로 연결이 지어졌고, 자칫 우드톤을 잘못 시공을 하면은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법에서 쉐브론 패턴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저희가 변화시켰을 때 주안점으로 뒀던 사항은 깔끔한 그런 마감에 대한 고민과 가능한 넓어 보이게 보이는 것, 두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 집이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이에요.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현관의 깊이가 굉장히 짧죠. 보통 1m에서 1m 30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가장 고민해야 될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문의 유무. 중문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중문을 설치를 하면은 내부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단열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도움을 주는데, 현관을 현저하게 좁게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의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뭐가 더 필요하다의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문 열었을 때 바로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공간을 좁게 보이는다는 점을 없애기 위해서 과감하게 중문을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발장을 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중간을 이렇게 오픈시켜 두고 소품들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차단기는 당연히 벽체를 시공을 하면서 가려 드렸고, 우리 신축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약간 부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마스터 스위치 하나 있는 거 끄면은 전체적으로 다 꺼지고, 조명이 키면은 전체적으로 다 조명이 켜지는 이 마스터 스위치를 시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공사할 때 이런 스위치 하나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냉장고의 위치인데, 기존에는 냉장고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에서 들어왔었을 때 냉장고의 측면이 보일 수 있는 공간이었어서 세탁 존이었는데, 바닥 공사와 급수관, 배수구에 대한 공사들을 다시 하고 냉장고를 이쪽에 위치시켜서 들어왔었을 때 가능한 한 넓어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주방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요리할 때 거실을 바라보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이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에 대한 니즈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자로 시공이 되어 있던 주방에서 저희가 아일랜드로 뽑아서 요리를 할 때에는 거실을 바라보게끔 구상을 했습니다. 사실 25평형대 사이즈에서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를 두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주방에 대한 사용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넓게 시공을 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실에서는 저희가 테이블을 크게 두고 소파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리클라이너로 한 명 정도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나머지 공간은 넓은 테이블의 공간으로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전체적인 컨셉에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거에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정에는 몰딩을 없앴고, 바닥 쪽에서는 걸레바지를 없애고 마감재를 도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액자 같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실은 삼성에서 나오는 더 프레임 TV이고,
이런 더프레임 TV 구상을 했었을 때는 이 뒤쪽을 보통 이렇게 공간을 두어서 셋톱박스라든지 뭐 이런 가리고 싶은 부분들을 이 안쪽에다 매립을 해 놓는데, 여기서는 특이한 게 그런 것들을 이쪽 한 군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TV를 드러내지 않고 쉽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뒤쪽에 이렇게 매립 공간을 만들어 놨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이 공간 차이가 한 3cm 정도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3cm를 아끼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앞발코니입니다. 아까 저희가 세탁기를 앞발코니 쪽으로 옮겼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앞발코니 쪽으로 세탁기를 옮기려면은 설비 관련돼서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수관 쪽으로 이 세탁기의 오물들을 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욕실 쪽에서 급배수를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가격적으로 시공하는 게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쪽 공간이 이제 안방의 공간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창 사이즈를 줄이고 팬트리 공간, 줄인 공간만큼 저희가 수납의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소기 위치인데요. 청소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고 그냥 가장 가깝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전기 하나 뽑아 가지고 이쪽 공간을 청소기 놓는 공간으로 미리 계획을 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재입니다. 원래는 이쪽 공간이 안방 공간이었어요. 근데 작은 평형대에서는 방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침대만 놓는 공간으로 구성을 한다면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공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존에 했던 안방은 저 입구방 쪽에 있는 서재방으로 옮기고, 그리고 여기는 서재와 그 다음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한 방에서 최대한 공간 활용이 좋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서재로 일을 할 때는 문을 닫아놓고서 화상회의라든 이런 것들은 하시고, 평소에는 이렇게 문을 열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럼 안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활용을 하면서 드레스룸의 품질을 좀 높였어요. 보통은 기둥식 오픈 시스템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벽 판넬 드레스룸이라고 하죠. 이게 상당히 비싸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가격적으로 대중적인 업체와 컨택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가격으로 여기 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점과 조명들을 멋스럽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 위쪽 보시면 기둥이 천장까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공간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공간은 원래 이 아래쪽에는 온수 분배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창고로 활용했던 공간이에요. 근데 저희가 욕실이 굉장히 작아요. 세면대라든지 샤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를 기존에 있던 창고 자리로 뺐고 안쪽으로는 변기와 샤워하는 공간까지만 구성을 해서 세수할 때나 이빨 닦거나 그런 간단하게 씻을 때는 이 세면대를 활용을 하면서 이쪽으로는 이제 외부와 또 관절될 수 있는 중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면대를 바깥쪽으로 뺄 때에는 고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세면대의 형태인데요. 얘가 크게 탑볼 형태와 언더볼 형태로 구분이 돼요. 근데 저는 늘 추천드리는 게 언더볼의 형태입니다. 탑볼 같은 경우는 탑볼과 상판 사이의 마감을 실리콘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보기가 안 좋아진다는 점, 주변을 청소했었을 때 이 청소하는 방식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외부 쪽으로 세면대를 뺄 때에는 언더볼을 추천드린다는 점 한 가지 팁.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세면대 겸 화장대로 쓰이는 공간인데 파우더 공간을 구성을 할 때에는 드라이기를 어디다 둘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드라이기를 거치해 둘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미리 계획을 해서 드라이기를 위치시켰고 쓰기에 굉장히 편하고 세팅되어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자, 안방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납 공간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형 아파트에서는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살 때 바닥이 막혀있는 침대보다는 이렇게 지판형 침대 중에서 바닥을 띄어서 그 아래쪽을 수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침대를 추천드리고, 침대 프레임도 가격이 적지가 않잖아요. 침대 프레임을 지판형으로 사면서 침대 헤드를 인테리어 쪽에서 구성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매입을 시켜놓고 3로 스위치라고 하죠. 저쪽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또 헤드 부분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런 3로 스위치를 여기다 구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 상담할 때 이렇게 입구방을 침실로 활용을 하고 기존의 안방을 드레스룸과 서재로 나누는 형태를 많이 권해드려요. 이유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 침실에다가
많은 공간을 저희가 투자하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좀 잠잘 때 굉장히 아늑하고 활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넓은 안방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드레스룸과 서재를 쓰셔야 된다면 꼭 이 방법도 한 번씩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강서구에 위치한 가장 흔한 복도식 아파트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아파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리뷰를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생략을 많이 했어요. 영상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가능한 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콘텐츠에서도 저희가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홈파베르였습니다.